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면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진짜 소중한 것만 보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50년을 살면서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야 보이네요. 그분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하는 3가지 행동.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건 바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급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급한 건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형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형, 나야. 미안해.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20년 묵은 응어리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 앞에서는 자존심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이런 생각 다 사라집니다. 남은 게 얼마 없는데 감정 싸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미움도, 오해도, 섭섭함도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단 3마디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꼬인 관계를 풉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였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시한부를 선고받으면 다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싶은 겁니다. 말기 암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하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관계를 정리하면 신기하게 몸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국 삶의 끝에서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도, 집도, 차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그 기억만 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시한부 환자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꼭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시한부 환자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미뤄둔 꿈을 실행하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은퇴하고 나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한부를 선고받으면 언젠가가 없다는 걸 압니다. 나중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 환자분은 평생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60년을 미뤘습니다. 시한부 선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가족과 함께 동해로 떠나셨습니다.
선생님, 파도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진작 안 왔을까요? 그분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애들 키우느라 못 하셨죠. 그런데 시한부 선고 후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서툴렀지만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못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붙잡는 게 좋아요. 꼭 거창한 꿈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소원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손주와 놀이터 가기,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기. 이런 단순한 일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꿈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지금이 중요해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오늘이 전부가 됩니다. 한 말기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살아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작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시한부 환자들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닙니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을 채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미뤄둔 게 뭐가 있나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바빠서요.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핑계 시한부 환자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합니다. 당장 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관계를 정리하고 꿈을 실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꿈을 실행하고 나면 시한부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았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자신이 살아온 증거를 만듭니다. 어떤 분은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씁니다. 손이 떨려도 끝까지 씁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 고마워. 짧은 문장이지만 평생의 마음이 담깁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리고 뒷면에 메모를 남깁니다. 이날 너희 엄마랑 첫 데이트했어. 내가 처음 걸음마 한 날이야.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남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가 없어도 잘 살아라. 너는 할 수 있어. 힘들 때 이 영상 보면서 힘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걸 남기고 싶은 겁니다. 한 환자분은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흔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가족들은 환자분이 남긴 편지를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글을 읽으면서 고인을 다시 만납니다.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이게 바로 흔적의 힘입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결국 나눔입니다. 자신이 겪은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해. 자신의 경험을 전합니다. 지혜를 나눕니다. 사랑을 남깁니다. 한말기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어도 제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맞습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시한부 환자들이 꼭 하는 3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합니다. 둘째, 미뤄둔 꿈을 실행합니다. 셋째,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3가지 특별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실 너무 평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한부를 선고받아야만 할까요? 왜 죽음 앞에서야 깨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없어집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많아도 만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때 사과할 걸, 그때 여행 갈 걸, 그때 편지 쓸 걸, 모두 그때를 후회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 한마디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일기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남기세요.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아야만 깨닫는 진실을 우리는 미리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실천할 건가요? 한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건강할 때 이걸 아시니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루고 있는 게 뭔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내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사세요.